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분양 가이드 앱,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내용은요, 이 예비 당첨자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이제 그 청약을 집어 넣으셨는데, 당첨은 안 됐어요. 그런데 예비 당첨자로 이제 그 선정이 됐다라는 이런 이제 또 연락을 받으시고, 보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예비 당첨이 되면 그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아마도 뭐 이런 경우에 그 청약 통장을 이게 사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질문들을 이 절차를 소개를 해 드리면서 제가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 예비 당첨자 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예비 당첨자가 선정이 되면 청약 통장을 이제 사용을 한 걸로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들 많이들 하세요.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이제 대부분 요즘에 이제 그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그 예비 당첨자 분들을 되게 많이 뽑아요. 그래서 뭐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0%, 그리고 뭐 수도권 광역시 같은 경우 300%. 그러니까 그 모집 인원보다 이 몇 배수를 이제 뽑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이제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받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예비 당첨이 됐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진행이 이제 절차가 진행될 때 어떤 이제 특이 사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보시면 예비 당첨자가 이제 그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청약을 넣으셨고요. 근데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비 당첨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문자로 요즘 이제 많이들 오고요. 이제 우편으로도 이제 같이 옵니다. 그러면은 문자에 예비 당첨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이제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약 500%, 5배수를 뽑는 거죠. 일단 뽑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계약이 안 됐을 때 그 부적격 심사 나서 당첨이 됐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뭐 높으면 뭐 20% 30% 이렇게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그 원활한 이제 계약을 위해서 또 이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서 투기 지역은 500%, 수도권 광역시는 약 300%. 그래서 좀 이제 몇 배수로 일단 뽑아 놓고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예비 당첨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문자 또는 뭐 우편을 받으시든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사전 서류라는 부분을 이제 제출하라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같이 문자에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서류를 이때 준비를 하시는데 뭐 대략 한 8가지 정도 돼요. 뭐 신분증 사본부터 시작해서 뭐 인감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2가지가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사전 서류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서류가 제출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추첨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틀은 어느 정도 이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새로 다시 이걸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금액이 이제 청약 넣으실 때 뭐 약간씩 달라지겠지만 기본 틀 계획은 잡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수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출입국 사실증명원은 일정 기간 이상 이제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높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또 부적격 심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구청이나 뭐 동사무소 이렇게 가셔야 이걸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청약을 넣으실 때 미리미리 서류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서류는 뭐 기본적으로 쉽게 뽑을 수 있으니까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뭐 기본지 신분증 사본부터 해서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비 당첨이 되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비 당첨자가 됐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서류 준비를 했을 때 그럼 청약통장이 사용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건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뭐죠? 어떤 동호수가 나왔는지 이제 공개를 해주는 곳도 있는데 그 공개를 대부분 안 해주는 곳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어디가 이제 부적격 심사가 나서 어떤 호수, 어떤 동호수가 남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진행 과정이, 자, 예비 당첨이 선정이 됐고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분들이 이 추첨을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추첨에 참여를 해요. 추첨에 참여를 하면 이때 청약통장을 사용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동호수가 이제 어디가 남았는지를 이제 공개를 하죠.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류까지 다 제출하고 예비 당첨자 자격으로 이제 추첨을 하러 당일날 갔어요. 당일날 가는 것도 그냥 추첨에 참여만 안 하면 당일날 가는 것까지도 청약통장으로 사용했다라는 게 간주하지 않습니다.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동호수가 그 전에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일날 가서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수를 이제 공개를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동호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추첨에 참여를 안 하시면 청약통장은 사용을 안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호수가 이제 공개가 되고 순서가 이제 와서 추첨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동호수가 아니야. 나 안 할래. 이때 포기를 하셔도 어쨌든 청약통장은 사용을 하신 걸로 간주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호수가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첨에 참여를 할 때 청약통장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청약통장이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다른 데 또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계셔도 되고 뭐 이렇게 전혀 청약통장을 사용을 안 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첨에 참여하는 순간부터는 청약통장을 사용을 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추첨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동호수, 공개된 동호수를 보고 내가 요 정도 되면 그냥 진행을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런 뭐 1층 걸리거나 이러면 난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참여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추첨에 참여하러 가시면 동호수가 이제 공개가 될 거고요. 예비 당첨 순서대로 뽑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추첨을 이제 참여를 하면 말씀드린 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 걸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추첨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동호수를 내가 원하는 걸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되면은 대부분 다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되 거의 이제 뽑기가 되면은 거의 이제 계약을 진행하라는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제 추첨을 참여를 했다라는 거는 청약통장을 사용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추첨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첨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내가 포기를 하면 그냥 청약통장만 날아가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첨을 참여해서 뽑기가 됐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추첨 참여일과 계약을 진행하는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첨에 참여를 하러 가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이체 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풀어 놓으셔야 되고, 바로 그날, 계약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신분증이나 인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을 해야지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비 당첨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서류 접수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행이 추첨에 참여해서 뭐 떨어지거나, 그럼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앞에서 이미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비 그 당첨자가 추첨에 참여를 했는데 앞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럼 나는 실제로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예비 당첨이 선정이 되고 서류 접수를 하는 거, 이게 1번. 여기까지는 그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첨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내가 직접 그걸 뽑는 거예요. 이제 그 보면은 이렇게 불러요. 순서대로 뭐 1번부터 뭐 10번까지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가서 뭐 내가 예를 들면 10번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추첨을 참여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추첨을 그 뽑는 거는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앞에 9번에서 딱 끝났어. 모든 이제 호수가 그 앞에 분들이 뭐 계약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나는 추첨을 하러 갔지만 실제로 내가 추첨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추첨을 참여를 했다는 거 내가 직접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뽑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진행을 하던 아니면 포기를 하던 어쨌든 청약 통장은 사용을 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뽑기가 진행이 되면 그리고 내가 이제 뭐 1층이 나왔다. 그럼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날 바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추첨을 하러 가실 때는 이제 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하시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면은 제일 많았던 게 언제부터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한 걸로 간주가 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뽑기를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 그날 뽑기 추첨을 하러 갔다 해서 뭐 서류를 제출을 했다 해서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추첨에 참여를 해야지, 뽑기를 해야지 그때부터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만 알고 어쨌든 이제 직접 뽑기를 하지 않으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비 당첨자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준비해야 될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안내 드렸고요. 저희 이제 분양알림이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이제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필요하신 부분들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분양알림의 아나운서 조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